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총 아마 4번에 걸쳐서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봤었죠. 모델도 보고 뭐 코스트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봤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국 코스트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sum of squared error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제 파라미터 세타가 주어지면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어떤 에러, 코스트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파라미터를 찾고 싶은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의를 해놓고 얘를 최소로 만드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방법을 보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뭐 리니어 알제브라, 뭐 지오메트릭하게 또는 뭐 미분을 이용을 해서 클로즈드 폼으로 찾는 방법을 했었죠. 클로즈드 폼으로 찾는 방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볼 거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는 폴리노미얼에 대한 거랑 그 레귤러리제이션 이런 것들을 보는 걸로 해서 이렇게 4개의 강의를 통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개는 봤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요거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를 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코스트 또는 뭐 에러 요런 거를 우리가 정의를 했었잖아요. 이게 뭐 대표적으로는 sum of squared error라는 함수가 있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함수다.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함수여서 이게 뭐 정의를 하기로는 전체 샘플에 대해서 실제 아웃풋, 실제 출력값과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해내는 요 값, 예측값 2개 사이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전체 샘플에 대해서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이런 예를 많이 들었었죠. 1차원의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뭐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어떤 파라미터 세타1이라고 할까요? 세타1에 대해서는 요런 그래프, 세타2에 대해서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sum of squared error를 세타1에 대해서도 구할 수도 있고 sum of squared error를 세타2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 빨간색에 대해서 구한다고 하면은 뭐 요렇게 요런 예측 값에 대해서 여기 검은색 실제 값이랑 요 선 위에 있는 값 사이의 차이, 여기 또 두 번째 입력에 대해서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의 제곱, 마찬가지로 또 세 번째 샘플에 대해서도 이 선과 점 사이의 거리, 네 번째에서도 선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식으로 걔네들을 다 제곱을 해서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고 빨간색의 선하고 빨간색의 선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예측 값이죠. 모든 입력에 대한 모든 예측 값을 선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창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2개 사이에 이 세로 방향으로의 거리를 제곱을 해서 더하면 구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파란색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죠. 파란색에 대해서도 여기가 되겠죠. 여기의 거리, 여기 거리, 여기 거리, 여기 이런 것들을 다 제곱을 해서 더하면은 sum of squared error, 파라미터 세타2에 대한 sum of squared error를 구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3.7이 나온다 하고 아마 빨간색이 좀 더 크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세타1보다는 파라미터 세타1의 에러보다는 파라미터 세타2의 에러가 더 작으니까 얘가 더 좋은
모델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파라미터에 대해서 코스트 내지는 에러를 구할 수 있고, 그게 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값이잖아요.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정의가 되어 있고, 요게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파라미터 세타를 찾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의를 한 어떤 코스트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고 싶은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노멀 이퀘이션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방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그레디언트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레디언트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함수가 파라미터 스페이스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2차원의 실수에서 1차원으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차라리 이렇게 2차원의 벡터에서 실수 스칼라로 가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주어진 벡터 x라는 2차원의 벡터에 대한 함수 풀어서 쓰면은 사실 여기 이렇게 두 개, x라는 벡터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스칼라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함수가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함수의 출력으로는 스칼라가 나오는 함수잖아요. 그런 걸 뭐 하나를 정의를 해봅시다. 요거를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벡터로 쓰면은 요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요렇게 정의를 한 함수 f는 2차원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입력으로는 2차원의 스칼라를 받고, 입력으로는 2차원의 벡터를 받고, 출력으로는 1차원의 스칼라를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잖아요. 이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은 요렇게 써요.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요렇게 함수 앞에다가 역삼각형을 하나를 써서 요렇게 쓰는 거고요. 뭐 때로는 여기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지를 쓰기 위해서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요렇게 그레디언트라는 게 사실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요 f라는 함수를 우리가 입력이 2차원이었잖아요. 정확하게는 편미분을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x1이라는 그 벡터의 입력이 사실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2차원이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스칼라가 두 개. 그 중에서 첫 번째 스칼라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스칼라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 각각의 결과를 이제 또 다시 벡터의 형태로 만들면은 이게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우리가 여러분들 미분이라는 거는 스칼라로 미분을 하는 것만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벡터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스칼라 함수잖아요. 주어진 스칼라 함수가 있어서 주어진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벡터에 대해서 미분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x라는 벡터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요게 그레디언트 라는 뜻이고,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우리 주어진 미분의 대상이 되는 함수, 대상이 되는 스칼라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하고 싶은 이 벡터 있잖아요. 그거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으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얘를 x1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랑, 또 이제 얘를 x2에 대해서도 또 미분을 한번 하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하나 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요렇게 주어진 함수가 어떤 꼴이었냐면요, 2차원의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스칼라를 반환을 하는 함수였어요. 그렇게 정의를 한 함수를 하나 만들었었죠. 그리고 걔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고 싶어요. 미분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냐면요, 얘 입력 벡터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입력 벡터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 벡터로 미분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그 벡터에 들어있는 스칼라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차례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결과들을 이렇게 새롭게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차례차례 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어진 함수가 2차원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였잖아요. 그러면은 f의 그레디언트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요,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함수가 나와요. 요거 두 개가 같은 도메인에 속해요. 그렇겠죠? 우리가 미분을 하는 변수가 벡터잖아요. 벡터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었냐면은, 그 스칼라 함수를 여기 벡터 안에 있는 이 값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미분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새로운 벡터로 하나 만들어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가 나와요. 한 가지 예를 또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f를 3차원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3차원이니까 x1, x2, x3라는 값이 들어있겠죠. 이거를 뭐 x1의 제곱, 2x2, 3x3의 세제곱.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f는 어떻게 되냐면요, x1에 대해서 이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한 거, x2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하고, x3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결과들을 다시 새로운 벡터로 쌓는 거예요. 그럼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첫 번째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 그레디언트, f의 그레디언트라는 요 새로운 함수는 얘는 사실 뭐냐면요, 3차원을 입력을 받아서 그 결과도 3차원이 나오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풀었으면은 x1, x2, x3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의 결과로 요 그레디언트의 결과가 또 새로운 3차원의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도 3차원, 결과도 3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그레디언트예요. 그레디언트의 정의는 이렇게 되거든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 주어진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단 알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레디언트의 의미예요. 그레디언트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이 2차원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를 다시 가지고 와볼게요. 요 함수를 한번 다시 가져와 볼게요.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3차원에다가 그릴 수 있거든요. 일단 요렇게 2차원의 입력이잖아요.
2차원의 입력 공간에 대해서 그 결과로 나오는 스칼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세로축으로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메시 그리드 썼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요 점에 대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그때의 함수값을 계산을 해보면 2가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2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이렇게 세로축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1,1,2가 되겠죠. 여기다가 그럼 점이 하나 찍힐 거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점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은 뭐 해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검은색으로 할게요. 여기 요것도 살릴 걸 그랬네. 요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대입을 해보면은 5가 나오죠. 그럼 요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5가 돼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이 2차원 전체, 여기 이 검은색으로 표시한 이 전체 입력 공간에 대해서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함수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세로축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빗살무늬 토기 같은 그런 형태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파이썬으로 했던 것처럼 등고선으로 그리면은 컨투어, 등고선의 형태로 그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요 함수의 결과가 1이 되는 애들이 원 모양으로 생기겠죠. 좀 예쁘게 그릴게요. 요렇게 원의 형태로 하나가 생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다른 색으로 그리자. 요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되니까 뭐 4라고 해볼까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3차원에다가 그리면은 요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가 특정 요렇게 가로 방향으로 자르면은 요게 이렇게 원 모양의 단면을 갖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요 F값, 세로축으로 같은 값을 갖는 애들끼리 모아서 그리는 게 등고선이잖아요. 그 등고선을 여기 입력 공간 평면에다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원 모양으로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 주어진 이 F라는 함수는, F라는 함수를 시각화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고, 우리가 앞에서 그레디언트도 구했었잖아요. 그레디언트 구하면 어떻게 나오죠? EX1, EX2. 사실 요거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나오죠. 벡터가 나오죠. 벡터. 그러면은 우리 등고선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였냐면은 요거의 결과가 1이 되는 애들을 모으면은 요렇게 원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은 1,0, 0,1,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을 지나는 등고선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4개의 점들에 대해서 여기 이 4개의 점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레디언트.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요 점에서 함수 값은 1이었어요. 그쵸? f 값은 1이 나와요.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2,0이 나오죠. 그쵸? 여기 이 점에서, 요 점에서 얘는 1이 나오잖아요. 얘는 뭐가 나오냐면요, 요런 결과가 나와요. 그쵸? 함수의 결과는, 함수 값은 1이 나오고 그레디언트는 2,0이 나와요. 새로운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 위치에서 요 결과로 나온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표시를 하면요, 요 방향이죠. 그쵸? 여기죠, 여기. 여기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요 점에서 함수 값을 구하면 1이에요.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0,2가 나와요. 요거를 벡터로 그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요 점을 출발점으로 하는 벡터를 그리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벡터를 입력으로 받고 벡터를 결과로 내는 두 개의 디멘션이 동일한, 입력과 출력의 디멘션이 동일한 벡터가 나오니까 입력도 벡터, 출력도 벡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점에서 주어진 벡터잖아요. 주어진 점이라는 게 주어진 벡터라는 뜻이잖아요. 주어진 입력 벡터라는 위치에서 그 결과가 되는 그레디언트 벡터를 화살표로 지금 나타내는 중이에요. 그거를 또 요 점에 대해서도 구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해보면은 요 방향이 나와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이 등고선 위에서 점을 다 구해보면요, 어떤 방향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등고선 위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했을 때 그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그레디언트는 벡터잖아요. 결과가 벡터로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면요,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뭐가 증가하는 방향이냐면요, 원래의 함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까 지금 예를 들고 있는 함수가 어땠냐면요, 이렇게 2차원의 입력에 대해서 그 결과로 나오는 함수를 세로축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 같은 모양을 그린다고 했었잖아요. 요런 그래프잖아요. 그리고 등고선이 이렇게 원으로 나타나는, 단면이 이렇게 원으로 나타나는 요런 그래프였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여기 함수 값은 뭐였냐면요, 2였잖아요. 2. 함수에다 대입을 시키면 함수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함수 값은 2였고 요 점에서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어디냐면요,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쪽 방향이거든요. 요 방향이 뭐냐면요, 지금 요 검은색의 함수, 요 빗살무늬 토기 모양의 이 함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빨간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방향을,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이쪽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여기로 변화할 수도 있고, 여기로 변화할 수도 있고, 여기 이 평면 안에서 360도 방향으로 이렇게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지금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조금 이동을 하려고 한다고 해봐요.
조금 이동을 하면은 그 방향, 그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 함수가 감소를 할 수도 있고 증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단순히 선이 아니라 이렇게 면으로, 공면으로 존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면으로 존재를 하고 있을 거고, 우리가 이 진행하려는 방향에 따라서 이 함수, 이 원래의 함수가 변화해 나가는 크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갈 때는 엄청 가파르게 감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때는 증가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면은 일정한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뭐냐면요,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기준점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동을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래의 함수, 이 검은색의 이 공면으로 존재하는, 빗살무늬 토기처럼 존재하는 이 공면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향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컨투어, 등고선으로 그렸을 때 그레디언트가 항상 어떤 방향이었냐면요, 요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해요. 그레디언트는 등고선에 수직해요. 등고선이라는 게 뭐예요? 요 등고선이라는 거는 함수값이 일정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은색의 원 위에서는 함수값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을 따라서, 이 등고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함수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그 등고선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그 함수가 가장 크게 변화해 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는 항상 등고선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레디언트 fx는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 입력에 대해서 벡터를 출력으로 갖는 그런 함수인데, 그럼 이 모든 영역에서 그레디언트를 다 구할 수 있죠. 그거를 실제로 시각화를 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점을 우리가 메쉬 그리드의 형태로 해서 엄청 잘게 쪼갰다고 합시다. 이렇게 너무 많이 했나? 또 뭐 여기에도 이렇게 메쉬 그리드를 쓰면은 이렇게 잘게 뭐 2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게 모든 영역을 이렇게 잘게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요 방향이죠. 여기서는 좀 더 커지죠. 뭐 여기서는 좀 더 커지죠. 이런 방향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나가는 그레디언트예요. 우리가 벡터를 입력으로 하고 벡터를 출력으로 하는 거니까, 입력 벡터는 검은 점으로 표현을 한 거고, 출력 벡터는 빨간 화살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벡터는 검은색, 출력되는 벡터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 이거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요렇게 생깁니다.
요런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각각의 검은색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각각의 점 위에다가 벡터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요런 식의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어요. 이게 뭐 벡터 필드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퀴버 플롯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입력도 벡터, 출력도 벡터인 경우에는 그거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뭐 벡터 필드 내지는 퀴버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 주어진 함수 f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시각화를 하자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검은색의 점에서 주어진 함수가 최대로 변화해 나가는 방향은 빨간색 방향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실 출발점은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sum of squared error라는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코스트 함수가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받고 실수를 리턴을 하는 함수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벡터죠. 그쵸? 뭐 예를 들면은 1차원 입력에다가 바이어스를 포함을 하고 1차원을 출력으로 갖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요렇게 리니어 모델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때 파라미터 세타 같은 경우에는 세타 0, 세타 1이라는 2차원의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벡터였잖아요. 뭐 파라미터의 디멘션은 사실 입력의 디멘션에 의존을 하겠죠. 바이어스를 포함하면은 입력보다 한 차원 많아지는 거고, 바이어스를 포함하지 않으면은 입력이랑 동일한 차원으로 갖는 파라미터 세타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SSE라는 이 코스트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 세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여기 요 그림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은 요렇게 써볼게요.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제일 최초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랜덤으로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해요. 그쵸? 그럼 우린 요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죠.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써야겠네. 여기서 구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요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그 다음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요렇게 이번에 새로 구한 위치에서 또 그레디언트를 구하잖아요. 이렇게 구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또 일정한 만큼을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구한 그레디언트로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만큼 또 이동을 하고, 또 여기서 구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또 일정한 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요렇게 주어진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파라미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붙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터러티브하게 구해요.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를 랜덤으로 초기화를 해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그러면은 최초의 위치 여기에다가 최초의 위치에서 구한 그레디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정해진 어떤 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반대 방향, 그레디언트만큼 그레디언트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만큼 곱해서 여기 위치로부터 이만큼 이동을 해서 새로운 파라미터가 되어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파라미터는 앞에서 구한 위치, 여기에다가 앞에서 구한 위치로부터 거기에서의 그레디언트를 또 구해서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만큼 곱해서 또 이제 이동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파라미터로 삼는 거죠.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여기에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겠어요? 우리는 SSE를 최소화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뭐냐면은 증가하는 방향이었잖아요.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sum of squared error라는 이 코스트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 그레디언트의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로 가야 되죠. 그러면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니까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방향이겠죠. 그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원래 sum of squared error라는 함수가 파라미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였으니까 sum of squared error의 그레디언트는 파라미터에서 파라미터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결과값도 파라미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원래의 파라미터에다가 그 그레디언트를 직접 더하거나 빼는 게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예요. 그레디언트도 벡터잖아요. 디멘션이 동일한 벡터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실제로 더하거나 빼는 게 가능해지죠.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게 그 원래 주어진 함수를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그게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좀 강의 자료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 그 노테이션 그대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 X를 만들었었잖아요. 주어진 전체 샘플에 대한 입력값들을 하나의 행렬에다가 모아놓은 디자인 매트릭스 X에다가 파라미터 세타를 곱해주면은 전체 샘플에 대한 프리딕션을 벡터 하나에다가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렇게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용한 이런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sum of squared error 얘를 요렇게 벡터와 행렬을 이용해서 한 번에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요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요거를 때로는
요건 벡터의 내적이니까 요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얘의 결과 자체는 스칼라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사실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돼요. 벡터랑 행렬을 이용하면 요렇게 표현이 되고, 만약에 요 그레디언트를 실제로 스칼라에 대해서 직접 미분을 해서 전개를 해보면은 사실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구해지지만 요거를 실제로 벡터와 행렬을 이용을 하면은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코스트, sum of squared error 코스트를 세타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여러분들 방금 보여드렸듯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그냥 식을 하나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t는 뭐냐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터러티브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t번째 뭐 파라미터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를 처음 위치부터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반복하면서 이동을 시켜 나가잖아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뭐 주어진 t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식을 한번 다시 보면은 요게 뭐예요? t번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의 현재 위치죠. 파라미터 스페이스 위에서 현재 위치,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구한 그레디언트, 요거 역시 벡터죠. 벡터입니다. 그레디언트는 벡터로 나타나요. 요렇게 나타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되죠. 감소시켜야 되니까요. 거기에다가 여기 얘를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러닝 레이트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건데,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스칼라 에타를 곱해서, 뭐 만약에 에타가 1이라고 하면은 그레디언트만큼 이동을 시킬 거고, 에타가 뭐 0.1이라고 하면은 그 그레디언트의 10분의 1 한 만큼 이동을 시킬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더 작아지면은 뭐 그레디언트에다가 0.001을 곱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걸 러닝 레이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 번에 얼만큼 이동을 할지 조절을 하려는 그런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요 러닝 레이트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성큼 이동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 러닝 레이트가 작아지면은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 그레디언트 앞에다가 스칼라 에타를 곱함으로써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만 그거에 얼마만큼 이동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 현재 위치로부터 여기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파라미터로 삼고,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는 또 이제 얘가 현재 위치가 돼서 또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에타만큼 곱해서 이동을 하는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미니 배치를 넣어놨나? 스토캐스틱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그 맨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배치 방법이 있었고 온라인이라는 방법이 있었고 여기 사이에 미니 배치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요거 배치는 뭐였냐면은 전체 데이터를 전부 사용을 하는 방법이었죠. 요거는 한 번에 하나씩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요 배치 러닝이랑 온라인 러닝의 중간적인 거여서 이제 일부
일부 데이터만 사용을 하는 거죠. 나눠서 사용을 하는 거였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본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돼요. 얘가 왜 배치 알고리즘이냐면요, 여기 이 그레디언트 이렇게 벡터로 나타내면 요거였고, 요거를 전부 풀어서 나타내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를 보세요. 요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체 샘플에 대한 썸메이션이에요. 전체 샘플에 대한 합을 구해야 돼요. 여기 디자인 매트릭스 X랑 여기 Y라는 벡터 안에 모든 샘플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버전으로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걸로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사실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구하든 간에 전체 샘플을 다 사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예요. 전체 샘플을 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2번, 3번식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모든 샘플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의 샘플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온라인 러닝이에요. 온라인 러닝이고, 여기에서 스토캐스틱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작위로 하나의 샘플만 선택을 할 거예요. 무작위로 선택하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이 랜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한 거고, 한 개의 샘플만 사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러닝입니다. 그래서 네, 얘는 당연히 온라인 러닝입니다. 얘가 생긴 꼴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원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샘플에 대한 썸메이션을 구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부분이 그레디언트 부분이잖아요. 얘 2까지 포함을 해서 요 부분이 그레디언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체 샘플에 대한 합이 있었잖아요. 얘를 안 해요. 얘를 안 하고 한 개 샘플에 대해서만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전체 샘플에 대한 합을 쓴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만 구하도록 바꾼 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12번식 같은 경우에는 얘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좀 차례대로 오면서 이제 좀 나머지 설명을 할게요. 일단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이론 수업 끝난 다음에 요 그래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린 리니어 리그레션 아웃풋이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이 입력이고 세로축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세타가 결정이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의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해가면서 이제 그 그래프가 요게 이제 첫 번째, 요게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파라미터 세타가 점점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의 모델도 점점 이 주어진 데이터에 맞춰가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반복을 해나가면서 그때 코스트를 세로축에다가 그리면은 이제 코스트가 점점 최소가 되어 가겠죠. 네, 그거를 여기 코스트 펑션을 직접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봤던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한 번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커지면 속도가 느려져요. 아까 보셨듯이 여기 식에서 요런 거 내지는 동일한 식을 다르게 표현한 여기에서 전체 샘플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셋이 커지면 속도가 좀 느려져요. 저 썸메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노멀 이퀘이션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노멀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샘플이 커지면은 뭐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노멀 이퀘이션은 샘플의 수가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라기보다는 피처의 숫자가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X 트랜스포즈 요런 걸 계산을 했어야 되잖아요. 요거 계산을 할 때 요게 이제 뭐 n by d 라는 거여가지고 요 두 개 행렬의 곱을 계산을 할 때 뭐 샘플의 수가 많으면은 좀 더 느려지긴 하지만, 사실 얘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계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d by d 행렬로 나온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디멘션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의 숫자보다는 디멘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디멘션의 세제곱에 비례를 하니까. 뭐 데이터셋의 개수, 샘플의 개수가 10배 늘어난다고 막 그렇게 엄청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디멘션이 10배 늘어나면은 시간은 1000배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디멘션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바뀌는 게 문제였어요, 노멀 이퀘이션은. 반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피처 수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피처 수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 그냥 뭐 샘플의 숫자가 조금 중요한데, 샘플의 숫자에 대해서 막 제곱이나 세제곱 지수적으로 그렇게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노멀 이퀘이션에 비해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러닝 레이트라는 게 있어서, 러닝 레이트 에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너무 작게 하면은 수렴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너무 크게 하면은 얘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그 빗살무늬 토기 모양이었다고 해봐요. 근데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은 그 가장 저점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나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만 계속 방황을 하지 특정한 점으로 수렴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는 충분히 커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커서도 안 되고 적당한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뭐 러닝 레이트를 그냥 일정하게 유지를 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보통 이제 큰 값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는 식으로 해보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감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에타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감소를 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러닝 레이트가 초반에는 큰 값이면 좋고 이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값이 되는 게 좋잖아요. 처음에는 그 우리가 수렴시켜야 되는 위치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크게 움직이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져 갈 때는 이제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점점 줄여 나갈 수도 있고, 뭐 요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타임 베이스드 디케이,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을 사용을 했으니까 익스포넨셜 디케이, 아니면은 뭐 스텝 디케이라고 해서 뭐 정해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5번 이터레이션을 했을 때 반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20번 했을 때 10분의 1로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식이 되겠죠. 처음엔 요거, 그 다음에 뭐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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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해진 폭에 대해서 그 정해진 숫자만큼 반복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줄여 나가는 그런 방식이 스텝 디케이가 되겠죠. 근데 결국 뭐 타임 베이스드든 스텝 디케이든 익스포넨셜 디케이든 간에 큰 값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하게 줄여 나가는 그런 방법을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 요게 어떤 건지는 일단 설명을 드렸죠.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하는데 유리하대요. 왜 그러겠어요? 전체 데이터에 대한 뭐 연산이 없잖아요. 데이터가 엄청 많아도 그 중에 하나만 랜덤으로 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랜덤으로 뽑힌 하나에 대해서, 랜덤으로 뽑힌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만 요거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크든 작든 뭐 연산을 하는 시간에는 전혀 변화가 없죠. 그쵸? 뭐 전체 샘플에 대한 합을 계산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쵸? 반면에 움직임이 불규칙해지죠. 요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샘플에 대한 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거동이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변해 나가는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개 중 샘플이 10,000개가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진행을 해 나가는데 움직임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불규칙해져요. 요거 때문에 장점도 생기고 단점도 생깁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비해서 로컬 옵티마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컬 옵티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예를 들었던 거는 요렇게 딱 최저점이 하나만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이런 모양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위치는 여기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로 수렴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로컬 옵티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체 영역에서의 최적화된 지점은 여기지만 국소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초록색 점들이 또 최적화된 점이잖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여러분들 태생적으로 로컬 옵티멈에 빠질 수가 있어요. 로컬 옵티멈에 빠지면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만약에 로컬 옵티마에 빠져버리면은 다시 못 나오거든요. 그게 글로벌한 옵티멈이 될지 로컬 옵티멈이 될지는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런 로컬 옵티멈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전체 샘플에 대한 합을 구하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 옵티마에 딱 빠지면은 여기서 변동성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정착을 해버리는데,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샘플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 옵티멈에 빠지다가도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이 뭐예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는 로컬 옵티멈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만 단점으로는 글로벌 옵티멈에 도달을 해도 얘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요거 두 개는 배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비교를 했을 때의 장단점이거든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일반적인 단점이에요. 결국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됐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됐던 간에 결국에는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글로벌한 옵티멈이라는 보장을 못해요. 이거는 못합니다. 네, 얘는 태생적으로 못해요. 노멀 이큐에이션은 글로벌 옵티멈이에요.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근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로컬 옵티멈에 빠질 수 있고 그거를 보장을 못 한다는 거. 요거는 태생적인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가로축, 세로축으로 그린 게 세타 0, 세타 1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스페이스예요. 파라미터 공간에다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보면은 여기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만큼 움직이고 또 그레디언트 움직이고 해서 여기로 점점 수렴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무스한 커브를 그리죠.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낸 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샘플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하나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사용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샘플이 뽑히는지에 따라서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점점 다가오기는 하는데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샘플이 뽑히는지에 따라서 그 방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렴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변동하는 게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컬에서 빠져나갈 수 있죠. 기회가 생기죠. 근데 글로벌에 안착을 잘 안 할 수도 있죠.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그쵸? 이렇게 두 개의 극단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이제 미니 배치 같은 게 이렇게 배치 알고리즘이랑 온라인 스토캐스틱 방법의 절충안이잖아요. 전체 샘플에 대한 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부 샘플에 대한 썸메이션을 구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변동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스토캐스틱만큼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두 개의 좀 절충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그래서 뭐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요거 우리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 가도 참 많이 나올 텐데 전체 10만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미니 배치 사이즈를 뭐 100으로 하면은 뭐 샘플 100개씩 총 1000개의 그룹으로 구성을 해서 미니 배치를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미니 배치 그러니까 샘플을 1000개씩 모으면은 100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 배치 사이즈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미니 배치 사이즈를 1로 하면은 요거는 사실 온라인 러닝이랑 같아지죠. 샘플 하나만 가지고 구성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뭐 100개를 할 수도 있고 1000개를 할 수도 있고 10,000개를 할 수도 있고 10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미니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미니 배치 사이즈는 곧 하나의 미니 배치 안에 들어갈 샘플의 숫자거든요. 그렇게 샘플의 숫자를 정함으로써 이제 미니 배치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배치 그레디언트랑 스토캐스틱의 좀 절충안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보다는 좀 규칙적이지만 얘처럼 빠져나올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어렵게 빠져나오죠. 뭐 그런 부분, 그런 점들이 조금 생긴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 이론적인 내용은 이렇게 하고
1시간이 넘었네요. 요거 파이썬으로 그냥 빨리 보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직접 다 쓰지는 않고 제가 미리 준비한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랜덤으로 입력을 1차원 입력, 1차원 출력으로 하는데, 이제 바이어스를 포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단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 지난 시간에 봤었죠. 요 노멀 이큐에이션을 사용하는 파트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기가 이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파라미터 세타에 랜덤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포함하면 세타는 2차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Y를 세타 0랑 세타 1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니까 바이어스를 포함을 하면 2차원일 거예요. 바이어스를 포함하지 않으면 1차원이 되겠죠. 일단 바이어스 포함 안 한다고 하고 여기 러닝 레이트, 러닝 스텝이라고 썼네. 러닝 레이트를 여기서 정합니다. 러닝 레이트 에타를 여기서 정하고 최대 이터레이션의 숫자를 10번으로 할게요. 10번으로 하고 매 스텝마다 코스트를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트라는 거를 일단 비어있는 어레이를 만들어주고 거기 안에다가 일단 아무 값을 채워 넣어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세타 이터레이션은 매번 업데이트되는, 갱신되는 세타를 저장해 놓기 위한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원을 이제 우리가 최대로 반복할 이터레이션 숫자만큼으로 해서 일단 행렬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하는데, 일단 우리의 프리딕션,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현재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아마도 이제 전체 샘플의 숫자만큼 스칼라가 모여있는 벡터가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 현재 스텝에서의 코스트를 한번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쉽죠, 여러분들. 우리 현재 프리딕션이랑 요거는 이제 실제 true잖아요. 두 개 사이의 차이를 빼가지고 제곱을 한 다음에 전체 샘플에 대해서 합을 구하면 sum of squared error가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지금 현재 코스트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 요 부분이 그레디언트, 정확하게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겠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요 부분이 그레디언트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그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용을 했던 그 식을 가지고 그냥 바로 구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x 트랜스포즈에다가 x 세타 마이너스 y, 이 부분이 사실 y 프리딕션으로 해도 되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 프리딕션 한 거랑 차이를 한 다음에 앞에다가 x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 2를 곱하면 이 부분이 그레디언트가 돼요. 요거는 그 강의 자료에 나온 식을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에다가 러닝 레이트를 곱하고 이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현재 위치 세타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타 뉴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거 세타 뉴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바로 그냥 업데이트를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한 세타에다가 이 세타를 여기 좀 다 모아 놓으려고 그냥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이거는 사실 없어도 그냥 다 동작을 합니다. 다 동작을 하는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왜 그리냐면은 이제 갱신된 세타를 이용해서 전체 영역에서의 프리딕션을 구해서
선으로 플롯을 하는 거죠. 그거 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x는 그 점들, 찍혀 있는 점들에 대한 프리딕션이고, 여기서 구한 거는 그 이제 전체 영역을 리니어 스페이스로 잘게 쪼개 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프리딕션을 구해서 이거는 플롯을 그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순전히 요 선분을 그리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요거는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실제로 구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포문 안에서 여기다가 플롯을 그리니까 매번 겹쳐지겠죠, 플롯들이.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세타에서 구한 요 부분이 여기가 됐을 거고, 그 다음 스텝에서 구한 게 요걸로 그려진 게 여기, 이렇게 점차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포문 다 돈 다음에 이제 코스트, 여기 매 이터레이션마다 코스트를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 코스트를 여기 별도의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sum of squared error는 막 6,000이 넘어갔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파이썬으로 하는 것도 마무리를 하고, 요 코드도 여러분들 강의 자료랑 같이 올려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